KBS. 시청률이 어이고 거의 최악이네요 요즘에. 12%대로 주 초반에 뉴스 수요가 많아요. 월화수는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부터 뉴스 안 보는데 이거는 주 초에 12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공중파 하물며 KBS까지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뉴스가 있었나 좀 볼게요. 야,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안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일제 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그 관련한 꼭지예요. 강제징용자 발굴 유해가 한국 아닌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수만 명이 강제징용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유해가 미군에 의해서 발굴되고 있는데 미군이 일본으로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연고 처리 조사를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무명인 묘지로 합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국인 유해가 일본으로 인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명 묘역에서 매장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왔냐? 유해 인계를 요청했지만 불투명하대. 이 뉴스를 다 보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딱지도 나실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자, 상식적으로 죽인 거는 미군이잖아요. 그죠? 미군도 책임 있어. 그죠? 도의적으로. 그런데 우리 징용자를 데려간 거는 식민지 제국주의 일본이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책임 있어. 둘 다 책임 있어. 그러면 얘네가 공히 역사적으로 반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다 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배상금 주면서. 그죠?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와 역사에 기반한 현실이 공존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군한테도 협조했는데 별 얘기가 없어. 이거 정말 미국이 나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하면 또 반미라고 또 공격하겠지? 더 이상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바른 말, 온당하고 정당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라고 매도하지 맙시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미국이 잘못했죠. 이거는 미국이 애시당초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미 우리가 식민지 지배하면 몰라, 일본한테 그냥 유해를 넘겨주면 땡길지 몰라.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 징용자도 있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전에 우리나라에다가 자문을 구하거나 우리가 요청하면 보내줘야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미국이 일을 처리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해야 됩니다. 미국. 결국 친일파가 득세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친일파를 기용하고 쓴 거 아닙니까? 일본이랑 거래할 때가 좋았는데 일본 나가고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들,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득세하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었죠. 차라리 일본 쪽발이의 후예들이 낫다 해서 결국은 친일 청산이 애시당초 불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 또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게 문제예요.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시계는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식민 치하에 1930, 40년대, 50년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 세 꼭지의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정당한 주장, 온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반미라면 저는 반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반미에 대해서 주눅들지 맙시다. 자, 보세요. 6년 전에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지면 배상하기로 했었어요. 요 기업에서. 근데 말을 바꿨대요. 소멸시효에 막히나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베가 중요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기업이 되는 것보다도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걸 원하겠죠. 그럴 때 정부 차원에서 야,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야, 이렇게 내가 배상해.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아베가 그러겠습니까? 군국주의를 통해서 과거 제국주의를 획책하는 놈인데 안 하죠, 당연히. 아베가 조금 전에 뉴스에 따르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놈 아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촛불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민들의 단합된 여론으로 우리가 주체적인 한반도 주변 외교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신한은행 송곳으로 디스크 훼손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혜 채용,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이게 은폐했대. 어떡하죠? 아, 정말 왜들 이럴까? 이렇게 해서 자식을 아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취직시키면 양진호 뭐 요새 말들 많잖아요. 위디스크. 돈이면 황제가 되는 사회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부에서 노조라든가 내부에서 양식이 있으면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인정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쉬쉬하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진성중 서울시 정무부시장께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서울교통공사 왜 이렇게 가족이 많냐 그러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요. 신한은행도 보세요. 사내 부부가 8%에 이른데요. 이런 그 가족주의의 폐쇄성 이런 것들이 윤리의식을 둔감하게 한다면 그런 가족주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남북 간 군사 당국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적대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민족이 주체적으로 합의한 역량에 따라서 평화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정전 상태는 끝났고 평화의 날로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버팀막이에요. 그런데 말들이 많아요. 이 평화가 싫은 사람들, 냉전과 대립과 갈등과 전쟁을 선호하고 그 가운데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SBS 보세요. 평일인데 4%. 이제 공중파는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뉴스가 5% 미만이면 아젠다 세팅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100만 명도 안 보는 뉴스예요. 공중파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는데 한 50만 명? 꼴랑 한 3, 40만 명 정도가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태극기 부대 유튜버만큼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뉴스 비평, 데일리 뉴스 비평 꼭 필요한 엑기스 같은 비타민 같은 뉴스만 챙겨드릴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이라도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자, SBS 뉴스 다르지 않아요. 그 대신 톱블록이 계엄군 성폭행 정부 첫 확인. 진술에 따라서 3공수, 7공수, 11공수 여단을 지목했답니다. 피해자들이. 그런가 하면은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도 있대요. 피해자가. 그런데 아직 조사 못했답니다. 조사위원회가 아직 없으니까. 2달째 표류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자한당에서 5.18이 북한 간첩이 배후 조종한 소행이다라는 취지로 가짜뉴스 선봉에 서고 있는 지만원이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고 만지작거리다 걸렸지. 그래서 여하튼 의지가 없어요. 자한당은. 의지가 없습니다. 진실, 인권 이런 따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따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정당을 20%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나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여러분 총선까지 너무 길죠. 자, 오늘부터 남북 간 적대 행위가 금지됐다. 평화 입는 분계선. 근데 평화라는 말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미 안보 협의회의가 열리는데 전자권 조기 환수 훈련 유예 논의한다. 전자권 전시 작전 통제권. 군대는 싸움을 전쟁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데 싸울 때 작전권 군 통제권이죠. 늘 미국이 가지고 있어. 한미연합사령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나마 얼마 전까지 평상시에 전시 말고 평시 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1980년에 광주 학살이 났을 때 광주 항쟁, 다른 말은 광주 학살이죠. 그때 공수부대가 움직였잖아. 근데 사실상 군통수권, 작전권이 미국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반미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이 허락했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가 그 많은 군 병력을 수도권에 있는 군 병력을 반대로 유턴시켜가지고 국민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댈 수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지시는 아니어도 방조가 있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었고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통해서 미국이 당황했지만 막지 않았어요. 제 박사 논문에도 나옵니다. 미국 내부 unclassified 최근에 비밀 해제된 자료를 다 국무부 걸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도 전두환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요. 그러면서도 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암묵적인 허용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미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대해서 온당한 주장과 요구를 폄훼하거나 공격하지 맙시다.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값지게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번영의 가능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남북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을 설치한다. 요게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자기네 느린 속도를 캐치업, 한국과 따라잡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방북 기업 7곳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접촉했다는 거예요. 외교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이게 만약에 한국의 경협 추진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나왔어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최소한 대변인 그리고 최소한 대변인 비서관 또는 수석 비서실장 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를 대표해서 스피커로서 백그라운드 브리핑할 수 있는 사람은 경고라면은 간섭이다. 요거는 제가 기억하는 한 한미 동맹 이후에 최초의 민족 자결주의적인 발언 같아요. 이게 경고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방북 기업 7기업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중 정부인 거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동시에 세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미국 정부의 통제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 무시하고 자본주의 세계 정부 미국의 통제권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대단히 불쾌하고 자주권을 없음 여기는 그런 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저는 이런 청와대를 지지하고 우리가 서포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세요. 국내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이 일었어.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어떤 은행이 북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은 아니 그냥 거래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문 닫을 수밖에 없고 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찌라시가 돌았어요. 누가 왜 그런 찌라시를 돌렸겠어요? 누가 왜? 이게 남북 간의 평화 모드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냉전 세력, 전쟁 세력들이 그런 찌라시를 통해서 공포감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남북 간에 친해지면 미국이 우리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철진한 아이디올로지예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안정식이라고 북한 전문 기자야. 근데 이런 얘기가 도니까 진짜 한국의 은행 하나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미국이 제재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도발적으로 질문했어요. 근데 뭐라고 됐냐? 자,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만약에 뭐 농협이다,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하나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그야말로 유동성을 말라 비틀게 죽게 만들었어.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 나죠. 전쟁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맹 나발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버린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그때는 미국이 왜 필요한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여태까지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했고 먹고 살려고 필요했지만 전쟁 위협은 해소됐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때요? 중국이랑 우리가 훨씬 교역량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 수출이 대한민국의 대미, 대 EU 수출보다 많아요.
무역 의존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더 가까운 나라예요, 중국이. 그런데 안보 위협도 없어진 마당에 먹고 살려고도 하는데 못 먹고 살게 해.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과거와 같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미국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런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평화를 자기 돈벌이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야말로 인식의 평원에서, 인식의 들판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무장해야 됩니다, 이제. 아주 실리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평화적 차원에서 방어하고 대응하고 필요한 공격을 감행해야 됩니다. 경고라면 간섭이다. 뭐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 한국 제재 가능성 있냐? 안정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미국이 가한다면 그 은행은 망하는 거고요. 이건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갈라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허허허. 불가능합니다. 그럼 미국도 엄청난 대문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사법부가 요즘에 사법적폐들 수사받는 입장이 되니까 여태까지는 막 압수수색 영장 90% 발부하고 뭐 검찰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도 안 하던 양반들이 인권에 갑자기 눈을 떴어. 빠밤. 이제 지네가 조사받을 때가 되니까. 강민구 바라옵건대 원컨대 뭐 삼성 장충기한테 엎드려 보고하고 인사민원 제기하는 문자 보냈던 놈.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강민구 부장판사가 검찰 적폐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밤늦게 조사한 직후에 글 올렸잖아요. 잠 안 재우는 것은 고문과 다를 바 없다. 맨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진해 수사받을 차례가 되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아, 갑자기 인권 판사가 됐어. 최인석이라고 울산 지법에 계신 판사 선생님이래요. 주거지와 스마트폰에는 개인 보호돼야 될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털려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네 그 인터넷 망에다 올렸대. 90%에 가까운 영장을 발부해줬던 법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는 자기네 관련된 거는 올리는 즉시 기각했잖아요. 사법적폐 청산이 더 시급한 이유입니다. 자, 판다. 요 판다. 아이고, 판다. 끝까지 판다곰. 이건희 차명 땅거래. 그 다음에 차명 계좌까지 발견해서 고발했잖아요. 시리즈로 계속. 그런데 국세청이 수사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근데 앞으로도 국세청이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시민단체 참여연대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에다가 국세청이 똑바로 안 했으니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감사 청구를 냈다고 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SBS 혼자만의 힘으로 너무 미약합니다. 이거 계속 제가 초반부터 삼성 개혁이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운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